수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박나래 씨의 이 연애 활동에 대한 제한, 제약, 명성을 이용해가지고 해악을 고지했기 때문에 주제는 끝났다. 이제 법으로 말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도 사회 연예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법률 정보를 전해주시는 법무법인 리엠파트너스의 이승재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강남경찰서에서 박나래 씨에 대해서 특수폭행과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박나래 씨 사태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혹시 박나래 씨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아무래도 엄청 언론에 화제가 됐었으니까요.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듣기는 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 갑질이냐 을질이냐 얽히고 설킨 송사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지난해 12월 달에 박나래 씨의 매니저가 박나래 씨를 상대로 폭로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진 사태였는데요. 이른바 주사이모 사태, 특수폭행 사태, 그리고 폭언과 술잔 투척으로 인해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대리 처방 요구, 허위사실 유포 등 정말 많은 건으로 박나래 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건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특수 폭행건과 허위사실 유포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정 하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건입니다. 일단 특수폭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매니저는 고소 당시에 2차례에 걸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리가 2023년 말 한 프로그램 시사회가 끝나고 연예인들과 함께 박나래 씨의 집에서 뒤풀이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때 박나래 씨가 유리잔을 던져서 본인이 넘어졌고 땅을 짚으면서 손바닥이 찢어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매니저는 진단서까지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수많은 관계자들이 함께 있었고 이와 같은 행위를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관계자들이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서까지 제출했는데 이 당시에는 목격한 사람이 없다.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진단서라는 거는요, 사실은 내가 상해를 입은 거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뿐 그 상해의 원인을 입증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아마 당시에 이제 매니저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상해를 입었다는 거에 인과관계나 아니면 그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니저의 말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서 아마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24년 6월경 박나래 씨의 집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 역시도 술을 마시다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박나래 씨가 이번 결과가 어찌됐든 술을 좀 끊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극단적으로 엇갈립니다. 매니저는 박나래 씨가 본인을 향해서 와인잔을 던졌고 그로 인해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박나래 씨는 당시 함께 동행을 했던 남자 연예인이 있었고 이 남자 연예인이 자신이 마시던 와인잔이 좀 깨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와인잔 깨져서 미안하다 반복해서 사과하니까 박나래 씨가 술김에 이 와인잔을 들고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술잔을 벽에 던졌다. 이게 어떻게 폭행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안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관계를 사실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혐의 있음으로 송치된 걸 보면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던져가지고 이제 폭행을 한 거는 인정된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일반인들하고 이제 법조인의 조금 시각이 차이가 나는 게 있거든요. 이 법조인이 되면은 이제 폭행에 대해서 배울 때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벽을 친다든지 문을 친다든지 그 사람의 주변에 대한 위력의 행사도 폭행이라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사실관계에서 박나래 씨가 와인잔을 집어 던진 거를 인정을 했으니까 그 매니저의 아마 주변에 와인잔이 날아갔겠죠. 그렇다고 하면 매니저에 대한 폭행, 특히나 와인잔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폭행이니까 특수폭행이 아마 인정된 것 같습니다. 최초에 매니저가 고소를 진행할 당시에는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일반인 기준에서 말만 들으면 특수폭행이 훨씬 더 위험해 보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특수상해라고 하면요, 이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폭행죄보다는 상해죄가 훨씬 더 처벌형이 높은 범죄죠. 아마 매니저가 진단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진단서 상의 상해 행위하고 박나래 씨가 와인잔을 벽에 집어던진 행위하고 사실은 인과관계가 성립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상해죄는 탈락이 되고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정돼서 아마 특수폭행만 인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카톡 일부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정답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위 말해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다음날 좀 껄끄러운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을 주고받고 한 부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좀 판단이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박나래 씨가 연예인이고 매니저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직원이다 보니까 이제 갑을 관계에서 있을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박나래 씨의 혐의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문체부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친명의 1인 기획사를 설립했는데 이 설립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연예인들에 대해서 대중문화예술발전업 위반 내용들이 많았는데 요거는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입장도 많이 발표를 했었어요.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법 규정을 위반한 거는 이제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법조인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보통 세무사나 아니면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뭐 세무상, 텍스상 보통 이제 돈이 중요하니까요. 텍스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1인 기획사를 설립하라고 하는데 이런 세무사들이 이런 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법령상의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조언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법상에 걸친 뭐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언 없이 그냥 단지 텍스상의 이슈 아니면 뭐 이익에 대해서만 이제 조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체부에서도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않아서 기존에 설립했던 매니지먼트에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입장들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처벌 수위가 기소유예 정도로 끝나는데 기소유예는 어떤 처벌인지 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실무에서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거든요. 새로운 법이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그 법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뭐 당연히 유죄가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모든 법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법을 모르고 어겼다고 하더라도 이제 죄는 인정이 되는데 다만 이제 실무 적용을 할 때 훨씬 더 감경을 하겠죠. 기소유예는 어떻게 보면 유죄가 인정되는 처분 중에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재판도 받지 않는 거죠.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에서 참작할 바가 있어서 기소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그냥 없었던 일로 사실 하겠다. 뭐 이런 처분이긴 한데요. 유죄가 인정된다는 처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뭐 전과가 남나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전과 기록에 남아요. 특히나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전과랑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전과가 다른데요. 뭐 전과 기록 같은 게 이제 몇 년 있으면 뭐 말소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사실 형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고 하면 이 말소됐다고 여겨지는 전과들 아무리 오래된 전과들도 다 전과 기록에 남거든요. 판사들은 그걸 다 보고 양형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걸릴 경우에는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걸릴 때는 기소유예 처분은 못하게 될 겁니다, 아마. 세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의혹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서 불법 영양제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리 처방까지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속았다, 의사인 줄 알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정말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좀 면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이게 사실은 조금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리고 아직 수사 중이라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처벌받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 주사 이모가 처벌받아야 되죠. 영리 목적의 또 무면허 의료행위도 있고요. 다만 이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무면허의 의료행위를 뭐 방조하거나 아니면 공범이 될 수는 있어서 뭐 그런 혐의는 충분히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의 고의를 어떻게 보면 판사라고 하더라도 뇌를 열어서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따져보거든요. 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뭐 자기 병원도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시술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병원이나 이런 곳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번듯한 병원을 차려놓고 뭐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가지고 그런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사실은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이거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이 주사 이모의 행태가 정상적인 의료 면허를 가진 사람의 행태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 주사 이모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내에 본인의 사무실을 차려놨어요. 그래서 이 성형외과와 연계된 곳이라고 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해당 성형외과의 의사가 우리 의사 아니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사실 충분히 의사라고 믿을 법한 사무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박나래 씨 역시 이 인물을 제3자에게 소개시켜줄 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의미 자체는 의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참작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와 같은 박나래 씨를 향한 폭로가 계속되자 박나래 씨 역시 매니저들을 상대로 공갈 미수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전 매니저들이 했던 주장들은 모두 허위이며 금전을 요구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면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매니저 가운데 한 분이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돈은 분명하게 전달이 됐지만 이 매니저의 입장은 이거예요. 다 허락받고 했다. 하지만 이제 허락을 받았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박나래 씨의 건에 대해서는 특수 폭행 혐의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건 그리고 대중문화예술 미등록 건이 송치가 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주사 이모 관련 건은 아직도 강남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박나래 씨가 이제 특수 폭행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 기소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십니까? 본인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 주변에 와인잔을 던져가지고 이게 폭행이 된 거라 그러면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허위사실 유포 중에서도 이제 허위사실이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이냐에는 사실 쟁점이 좀 나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대중문화예술법 위반 혐의는 뭐 너무 분명한 사안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모든 혐의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사실 혐의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서요. 정식 재판에 붙여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박나래 씨의 그 횡령 혐의도 사실 고소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한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역시도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머니가 대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나래 씨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결과 특수상해에서 특수폭행으로 혐의가 변경됐는데 이게 결국 상처가 폭행으로 인해서 낫다 아니냐 이걸로 갈라지는 건가요? 와인잔을 던진 게 그럼 매니저에 대한 폭행이냐 아니면 박나래 씨 변소처럼 폭행이 아니냐로 나뉠 거고요. 폭행이 맞다 그러면 그 폭행으로 그 상처가 발생한 것이냐 뭐 이 2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니저에 대해서 폭행이 맞으면 이제 특수폭행이 될 거고요. 상해까지 일어났다고 그러면 특수상해가 인정되겠죠. 특수폭행건이 사실 들으면 굉장히 좀 중죄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재판을 통해서 선고가 내려진다면 어느 정도의 좀 형량을 처벌을 받나요? 특수폭행은요 사실은 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뭐 정말로 예를 들어 칼이나 아니면 흉기를 들고 폭행을 하려고 했던 경우가 있을 거고요. 지금처럼 뭐 와인잔을 주변에다 던진 경우도 이제 모두 특수폭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담당 판사라고 하면요. 사실은 특수폭행이 그냥 와인잔을 주변에 집어 던진 정도라고 하면은 저라면 사실 제가 담당 검사라면 공판에 붙이는 거 구공판 하기도 조금은 힘든 사안이라서 저라면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실형 선고되기는 힘들 겁니다. 적어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박나래 씨와 매니저 간에 진실 공방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전 매니저가 공갈 미수 및 업무상 횡령이 있다라면서 맞고소를 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매니저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 건 자체가 같은 건이잖아요. 사실 시작 자체가. 그럼 서로 이 두 건들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영역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박나래 씨도 매니저한테 정말로 폭행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이죠. 그거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겠죠. 하지만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매니저들이 만약에 이제 업무를 보다가 횡령을 했다 그러면 이건 재산상의 다른 범죄고요. 또 이 일을 빌미로 해서 본인들이 뭔가를 당했다. 아니면 뭔가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선을 넘는 정도의 금전을 요구하면서 해악을 고지해서 공갈을 했다고 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갈 미수 같은 경우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일의 시작 자체가 어떻게 됐느냐. 최초에 이제 소위 말하는 횡령이 먼저 발생을 했고 업무 과정 속에서 박나래 씨가 이 매니저에게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내용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횡령건에 대해서 압박을 느낄 매니저가 회사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뭐 터뜨리겠다라는 것이 좀 위협을 느꼈다라는 것이 박나래 측의 입장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매니저분의 그 횡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좀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건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은 사실 수사기관의 판단이긴 해요. 업무상 횡령 보통 7천만 원 정도의 업무상 횡령
횡령 가지고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이제 공갈죄 같은 경우는 뭐 공갈 액수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한 5억 원 정도 되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갈 액수가 더 컸던 흔히들 잘 아시는 이병헌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갈 미수로 실형이 선고됐었거든요. 일단 이 공갈 혐의에 대해서 서로 간의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소위 말하는 합의금 문제 때문인데 일단 매니저 측 입장에서는 나는 5억 원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박나래 씨는 매니저의 지인 그리고 매니저의 관계자가 실제로 박나래 씨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5억 원 있으세요? 없으시면 4억 원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금액을 요구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은 제 생각엔 공갈이 충분히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매니저들이 만약에 이 특수폭행이나 아니면 정통망법 위반 혐의 관련해 가지고 형사적인 보상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요. 하지만 상식선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의 손해, 피해가 뭐 인정될 수 있는 통상의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수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박나래 씨의 이 연애 활동에 대한 제약, 명성을 이용해가지고 해악을 고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억 원, 뭐 4억 원 정도의 액수를 요구했다고 하면 저는 공갈 미수가 충분히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박나래 씨 매니저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공교롭게도 박나래 씨에 대해서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기 바로 직전 그날 새벽에 연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의 지인분의 경우에는 해당 기사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박나래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박나래 씨 사건에 대해서 가장 치명타를 가했던 사건이 바로 주사 이목권이었는데 정말 이제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연예인들이 의사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굉장히 갈리는 게 의사인 줄 알았으면 적어도 의사가 병원 밖에서 하는 처방에 대해서는 좀 안 된다고 인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몰랐다는 것만으로도 100% 면죄부를 못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파악을 할 겁니다. 이 의료 면허가 아예 없었던 거를 진짜로 모를 수 있느냐 아니면 미필적 고의라도 없었던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느냐 이런 정황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런 정황들을 만약에 알 수 있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실은 제가 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건이 박나래 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은 정말 몰라서 당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가장 당당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사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불법 시술을 비롯해서 불법 처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심지어 주위 사람들에게 의사라고 좀 사칭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에는 처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좀 처벌을 받을까요?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진짜 의사로 오인할 정도의 태양까지 갖췄다고 그러면 제 생각엔 실형 선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타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미등록 기획사 운영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박나래 씨 어머니가 진행을 했던 건이잖아요. 이런 건도 뭐 유사하게 좀 정리가 될까요? 검사는 다 개개인이 독립된 국가기관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다른 검사들의 처분에 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검사한테 가면 처벌 수위가 엄청 세고 어느 검사한테 가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처분할 때 다른 검사들이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선례들 한번 살피거든요. 그래서 종래 통상적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동일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일단 이 건들이 서로 간에 이제 고소와 맞고소로 서로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각각 이제 별개로 진행될 때 두 재판이 서로 간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별개로 좀 진행이 될까요? 아예 영향이 없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이 뭔가 동전의 양면은 아니거든요. 뭔가 이 서로 간의 감정 싸움이나 아니면 고소의 시발점은 됐겠지만 특수폭행은 사실 특수폭행인 거고 뭐 재산법적으로 횡령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갈을 한 거는 공갈을 한 거니까요. 두 가지 사건은 원칙적으로는 좀 따로 판사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공통되는 사안에 대해서 아마 판결문이나 아니면 사건 기록들을 공유하기는 하겠지만요.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매니저들의 입장에서는 갑질을 당했다면서 노동청에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노동청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왔는데 결국 이제 노동청의 뭐 조사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갑질이 있었다 혹은 갑질이 없었다라고 결론이 나면 이 내용들도 결국 수사 결과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수폭행 같은 경우는 갑질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사실은 직장 상사가
직장의 부하에게 갑질을 하고 그 와중에 특수폭행까지 했다 그러면 사실은 통상적인 특수폭행보다는 훨씬 죄질이 엄하잖아요. 저항할 수 없는 하급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험한 물건으로 뭐 와인잔을 던졌다, 아니면 뭐 위험한 흉기 가지고 폭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듣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나쁜, 어떻게 보면 그런 양형 사유죠. 그래서 그거는 영향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갑질을 내가 당하는, 어떻게 보면은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아니면 그걸 빌미로 해서 회사 사장에게 뭔가 공갈을 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양형사유가 내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노동청에서 그 갑질이 없었다고 결론이 나면 그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좀 죄를 덜거나 아니면 형량이 좀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까? 양형사유 중에 가중사유가 아마 없어지는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특수폭행 사유, 사건으로 처리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수폭행이 만약에 직장 상사가 직장에 있는 하급자, 특히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했다고 하면 그거는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박나래 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게 특수폭행 혐의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등이 있는데 현재 단계로는, 그럼 만약에 이 내용들이 재판까지 진행된다고 하면 혹은 검찰 단계에서도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나 이제 법적으로 계속해서 송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좀 보시는지. 일단은 특수폭행하고요, 이 정통망법 위반 관련해서 사실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해준다고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근데 무혐의 처분이 만약에 안 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검사 입장에선 제가 검사라고 하면 구약식 벌금형 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약식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도 박나래 씨가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내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재판에서 이걸 다퉈보겠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재판에 간다고 하면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은 1심, 2심, 3심까지 간다고 그러면 적어도 2, 3년 훌쩍 가는 거는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아서 방송 복귀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타이밍이나 이런 거 잡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혐의를 받는다면 복귀가 사실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기소까지 돼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2, 3년 동안 계속 송사에 시달려야 되기 때문에 복귀는 사실상 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생기겠죠. 이번 사건 너무나도 복잡하고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취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